오늘 아침에 화장실 가셨을 때 소변에 거품이 많이 나지 않으셨나요? 혹시 그냥 지나치셨나요? 그 거품이 바로 여러분 콩팥이 보내는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정말 가슴 아픈 일을 겪었어요. 제 친구 한 분이 응급실에 실려갔거든요. 평소 무릎 아프다고 약국에서 진통제 사다 드시던 분이에요. 약국 약인데 뭐 하시면서 석 달을 드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숨이 차고 다리가 퉁퉁 붓더래요. 급히 병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하신 말씀이요. 조금만 더 늦었으면 투석 받으셔야 했습니다. 그 친구가 울면서 제게 그러더라고요. 나는 약국에서 파는 약이니까 안전한 줄 알았어. 의사 처방도 아니고 그냥 살 수 있는 약인데.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집에 진통제 있으신 분? 혹시 2달 넘게 드시고 계신 건 아닌가요? 오늘 이 방송은 여러분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방송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4가지 약물과 5가지 음식, 이게 바로 여러분 식탁 위에, 냉장고 안에, 약통 속에 들어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요, 콩팥이 망가지는데 증상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는 괜찮아 하고 생각하시는 바로 그 순간에도 콩팥은 조용히 망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이 방송 끝까지 들으시면 3가지를 확실히 아실 거예요. 첫째, 어떤 약이 콩팥을 망가뜨리는지. 둘째, 어떤 음식을 당장 식탁에서 빼야 하는지. 셋째, 지금 당장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콩팥 체크법. 특히 마지막 부분에 제가 알려드릴 소변 거품 확인법. 이거 하나만 알아도 투석으로 가는 길을 막을 수 있습니다. 혹시 요즘 부쩍 피곤하신가요? 밤에 소변 보러 자주 일어나시나요? 발목이 예전보다 좀 부은 것 같으신가요? 그럼 더더욱 이 방송을 끝까지 들으셔야 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휴대폰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볼륨 좀 높여주시고요. 집중해주세요. 여러분 콩팥을 지키는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콩팥이 우리 몸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이걸 알아야 왜 콩팥을 지켜야 하는지 이해가 되시거든요. 여러분, 콩팥이 하루에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아세요? 우리 몸의 피 전체를 하루에 40번씩 걸러내요. 40번이에요. 쉬지 않고요. 생각해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집안 청소를 하루에 40번 해야 한다면 힘들겠죠. 그런데 콩팥은 그 일을 평생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밥 먹는 동안에도, TV 보는 동안에도요. 콩팥이 하는 일이 뭐냐면요. 첫째로 피 속의 노폐물을 걸러내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몸에서 영양분을 쓰고 찌꺼기가 나오잖아요. 그 찌꺼기를 콩팥이 걸러서 소변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둘째로 물의 양을 조절해요. 물을 많이 마시면 소변이 많이 나오고 적게 마시면 소변이 적게 나오잖아요. 그게 다 콩팥이 조절하는 거예요. 셋째로 혈압을 조절해요. 콩팥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혈압을 조절하거든요. 그래서 콩팥이 나빠지면 혈압도 같이 나빠지는 거예요. 넷째로 뼈를 튼튼하게 해요. 콩팥이 비타민 D를 활성화시켜서 칼슘이 뼈에 잘 붙게 도와줘요. 그래서 콩팥이 나빠지면 골다공증도 같이 오는 거예요. 5째로 피를 만들어요. 콩팥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골수를 자극해서 피를 만들게 해요. 그래서 콩팥이 나빠지면 빈혈도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 콩팥이요. 한번 망가지면 다시 좋아지기가 정말 어려워요. 간은 재생이 되는데 콩팥은 재생이 안 돼요. 한번 죽은 콩팥 세포는 다시 살아나지 않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지켜야 해요. 망가지고 나서 후회하면 너무 늦어요. 여러분 잠깐 손을 허리춤에 대보세요. 양쪽으로 주먹만 한 콩팥 2개가 있어요. 느껴지시나요? 안 느껴지시죠?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콩팥은 우리 몸에서 가장 과묵한 기관이에요. 간은 아프면 아야 하고 소리라도 지르는데 콩팥은 아무 말이 없어요. 평생 불평 한 번 없이 묵묵히 일하시는 우리 어머니들처럼 말이에요. 집에 있는 정수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필터를 10년째 한 번도 안 갈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은 나오겠죠. 하지만 그 물이 깨끗할까요? 아니죠. 온갖 불순물이 다 섞여 나올 거예요. 우리 콩팥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200리터의 피를 걸러내면서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콩팥 필터를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껴 써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콩팥의 가장 무서운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콩팥은 원래 능력의 80% 이상을 잃어도 별다른 증상이 없어요. 왜냐하면 원래 우리 몸에 필요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거든요. 마치 예비 배터리가 여러 개 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처음엔 전혀 모르고 지내세요. 나는 건강해 하면서요. 배터리 하나가 다 닳아도 나머지 배터리가 있으니까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배터리가 하나씩 하나씩 다 닳아서 마지막 하나만 남으면 그때부터 갑자기 증상이 확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늦은 거죠. 실제로 의사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요. 콩팥병 환자의 절반 이상이 자기가 콩팥이 나쁜 줄 몰랐어요. 라고 하세요. 증상이 없으니까요. 그럼 어떤 신호를 봐야 할까요? 첫 번째 신호, 소변에 거품이 생겨요. 아침에 화장실 가서 소변 보실 때 한번 보세요. 거품이 샴푸 거품처럼 부글부글 올라오나요? 그리고 그 거품이 5분, 10분이 지나도 안 없어지나요? 보통 소변에는 거품이 조금 생겨요. 그런데 금방 사라져요. 1분이면 없어져요. 그런데 계속 남아있다? 그럼 소변에 단백질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콩팥이 단백질을 세고 있다는 신호예요. 두 번째 신호, 소변 색깔이 달라져요. 건강한 소변은 밝은 노란색이에요. 레모네이드 같은 색이죠. 그런데 콜라처럼 진한 갈색이거나 반대로 거의 물처럼 투명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진한 갈색은 물이 부족하거나 콩팥이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투명한 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콩팥이 물을 제대로 조절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세 번째 신호, 몸이 붓기 시작해요. 저녁이 되면 발목이 퉁퉁 부으시나요? 양말 벗으면 양말 자국이 선명하게 남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부어 있나요? 반지가 잘 안 빠지나요? 이건 콩팥이 물을 제대로 못 빼내고 있다는 신호예요. 정상적으로는 밤에 자는 동안 콩팥이 물을 빼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몸에 물이 차는 거예요. 네 번째 신호, 밤에 자다가 소변 보러 자주 일어나요. 정상적으로는 밤에 한 번 정도 일어나거나 아예 안 일어나요. 그런데 두세 번, 심지어 네다섯 번씩 일어나신다면 이건 콩팥이 낮에 일을 제대로 못해서 밤에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콩팥이 낮에 미처 못한 일을 밤에라도 해야지 하면서 밤새 일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신호, 이유 없이 피곤해요. 충분히 잤는데도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낮에도 자꾸 졸려요. 뭘 해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콩팥이 제대로 일을 못하면 피 속에 노폐물이 쌓여요. 그럼 온몸이 독해지는 거예요. 몸이 독해지니까 힘이 없는 거죠. 마치 숙취처럼요. 여섯 번째 신호, 입맛이 없고 구역질이 나요. 밥 냄새만 맡아도 속이 메스꺼우신가요? 먹고 싶은 게 없으신가요? 이것도 피 속에 노폐물이 쌓여서 그래요. 일곱 번째 신호, 피부가 가렵고 건조해요. 특별히 알레르기가 있는 것도 아닌데 온몸이 가려우신가요? 긁어도 긁어도 시원하지 않으신가요? 콩팥이 나빠지면 피부에 노폐물이 쌓여서 가려움증이 생겨요. 이런 신호들 혹시 여러분도 느끼고 계시진 않나요? 만약 이 중에 2개 이상 해당되신다면 정말로 이번 주 안에 병원 한번 가보세요. 간단한 피검사와 소변검사만 하면 돼요. 나중에 가지 뭐 하시면 안 돼요. 나중엔 투석이에요. 투석은요, 일주일에 3번씩 병원 가서 4시간씩 기계에 묶여 있어야 해요. 평생요. 여행도 못 가고 친구들 만나기도 힘들고요. 그런데 지금 검사 한번 받으시면 30분이면 돼요. 검사비도 5,000원이에요. 30분과 5,000원으로 평생을 지킬 수 있어요. 자, 이제 콩팥이 왜 중요한지,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 아셨죠? 그럼 본격적으로 콩팥을 망가뜨리는 것들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크게 2가지예요. 약과 음식이에요. 여러분 집 냉장고나 서랍에 약들이 있으시죠? 이 방송 끝나고 나면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떤 약들이 콩팥을 힘들게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진통제가 가장 위험합니다. 무릎이 쑤실 때 어떻게 하세요? 약국 가서 관절에 좋은 약 주세요. 하시죠? 그럼 약사 선생님이 주시는 약, 대부분 이름에 이부프로펜이나 케토프로펜이 들어가 있어요. 이 약들이 나쁜 게 아닙니다. 아파서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통증 잡아주는 약이 얼마나 고마워요. 저도 압니다. 나이 드시면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잖아요. 무릎, 허리, 어깨, 손목. 안 아픈 데가 없어요. 문제는 얼마나 자주, 얼마나 오래 드시느냐예요. 일주일에 한두 번? 괜찮아요. 가끔씩 아플 때만 드시는 거죠. 이 정도는 콩팥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매일매일, 아침마다 2달, 석 달, 6달, 그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왜냐하면요, 이 약들이 콩팥으로 가는 혈관을 조금씩 좁게 만들거든요. 처음엔 괜찮아요. 콩팥이 여유가 있으니까요. 혈관이 조금 좁아져도 나머지 혈관으로 일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매일매일 약을 먹으면 혈관이 계속 좁아져요. 하나씩 막히는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 콩팥이 버티지 못해요. 마치 수도관이 녹슬듯이 말이에요. 처음엔 물이 잘 나오죠. 그런데 녹이 쌓이면 어느 날 갑자기 물이 안 나오잖아요. 콩팥도 똑같아요. 제가 실제로 상담한 환자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70대 할머니셨는데요. 무릎이 너무 아파서 진통제를 4개월 동안 매일 드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몸이 붓고 숨이 차서 병원 갔더니 콩팥 기능이 정상의 40%밖에 안 남았대요. 의사 선생님이 진통제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하시니까 그분이 울면서 그러시더래요. 약국에서 파는 약인데 이렇게 위험한 줄 몰랐어요. 집에 있는 진통제 지금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약통 뒤에 보면 성분이 적혀 있어요. 이부프로펜 200mg, 케토프로펜 50mg, 나프록센 250mg, 덱시부프로펜 75mg 이런 식으로요. 이런 이름이 보이시나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약을 처음 사신 게 언제인가요? 한 달 전, 두 달 전, 석 달 전, 아니면 그보다 더 오래 전? 만약 2달 이상 거의 매일 드셨다면 정말로 이번 주 안에 병원 가보세요. 콩팥 검사 받고 싶어요. 이 한마디면 돼요. 피 조금 뽑고 소변 받고 끝이에요. 검사비도 5,000원 정도예요. 그리고 진통제가 꼭 필요하시다면 약국에서 사시기 전에 약사 선생님께 여쭤보세요. 제가 이 약을 2달째 먹고 있는데요. 콩팥에 괜찮을까요? 혹시 콩팥에 더 안전한 진통제는 없나요? 약사 선생님들이 다 알고 계세요. 타이레놀 같은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은 콩팥보다는 간에 영향을 주는 약이에요. 콩팥이 약하신 분들한테는 이게 더 나을 수 있어요. 물론 이것도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되지만요. 두 번째, 항생제는 반드시 물과 함께 드세요. 의사 선생님, 목이 너무 아파요. 항생제 좀 주세요. 요즘 병원 가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빨리 낫고 싶으니까요. 저도 이해해요. 목 아프면 밥도 못 먹고 힘드니까요. 항생제가 나쁜 게 아니에요. 폐렴이나 심한 염증, 요로감염 있을 때는 꼭 필요해요. 안 먹으면 더 큰일 나죠.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가벼운 감기에 콧물 좀 나온다고, 목 좀 칼칼하다고 무조건 항생제 달라고 하시는 건 좋지 않아요. 감기는 대부분 바이러스 때문인데 항생제는 바이러스에는 안 듣거든요. 세균에만 듣는 약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만약 항생제를 드셔야 한다면요, 물을 충분히 드셔야 해요. 왜냐하면요, 항생제는 물과 함께 콩팥을 거쳐서 소변으로 나가거든요. 물이 부족하면 항생제 성분이 콩팥에 그대로 쌓여요. 그럼 콩팥 세포들이 손상돼요. 생각해 보세요. 설거지할 때 물 없이 설거지하면 어떻게 돼요? 세제가 그릇에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그릇을 헹구려면 물이 필요하잖아요. 콩팥도 마찬가지예요. 약을 헹궈내려면 물이 필요해요. 항생제 드실 때는 꼭 이렇게 하세요. 약 먹을 때마다 물 한 컵 200ml 드세요. 그냥 한 모금 마시고 끝내시면 안 돼요. 물 한 컵을 다 드세요. 그리고 하루에 최소 67컵은 드셔야 해요. 물 많이 마시면 소변 자주 마려운데 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불편하죠. 1시간마다 화장실 가야 하니까요. 그런데 그게 콩팥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불편하지만 일주일만 참으세요. 항생제 드시는 기간만요. 특히 항생제 드시는 기간 동안만이라도요. 커피나 녹차 대신에 그냥 생수나 보리차를 드세요. 왜냐하면 커피나 녹차에 들어있는 카페인이 오히려 소변을 더 많이 나가게 해서 몸에 물이 부족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항생제는 의사 선생님이 드시라고 한 기간만큼만 드세요. 좀 나은 것 같은데 하고 중간에 끊으시면 안 돼요. 균이 완전히 안 죽고 남아있으면 더 강한 균으로 변해요. 그럼 나중에 더 강한 항생제를 써야 해요. 세 번째, CT 찍기 전에 콩팥 검사부터 하세요. CT 찍어야 하니까 금식하고 오세요. 검사 전날 저녁 9시부터 아무것도 드시면 안 돼요. 병원에서 이런 말 들어보셨죠? CT나 MRI 찍을 때 혈관에 주사하는 약이 조영제예요. 이게 몸속 장기를 선명하게 보이게 해주는 거예요. 암이나 혈관 질환을 찾는데 꼭 필요한 검사예요. 그런데 이 조영제가 콩팥한테는 엄청난 부담이에요. 왜냐하면요, 검사 전에 금식하시잖아요? 물도 못 드시고요. 그 상태에서
조영제가 콩팥으로 쏟아져 들어가면 콩팥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정상적으로는 우리가 물을 마시면 피가 묽어지잖아요. 그럼 콩팥이 일하기 편해요. 그런데 금식하고 물도 못 마시면 피가 진해져요. 거기에 조영제까지 들어가면 콩팥이 아니, 물도 없는데 이 진한 걸 어떻게 걸러내 하면서 힘들어해요. 실제로 조영제 쓰고 나서 23일 안에 급성 콩팥 손상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 당뇨나 고혈압 있으신 분들, 이미 콩팥이 조금 약하신 분들한테 더 자주 생겨요. 제가 상담한 환자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60대 후반 남자분이셨는데요. 건강검진에서 폐에 작은 그림자가 보인다고 해서 CT를 찍으셨대요. 조영제도 쓰고요. 그런데 검사받고 이틀 후부터 소변이 잘 안 나오고 몸이 붓더래요. 급히 병원 갔더니 급성 콩팥 손상이라고 하더래요. 다행히 일주일 정도 입원해서 수액 맞고 좋아지셨는데요.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대요. CT 검사 예약하셨으면 꼭 이렇게 하세요. 검사 받으러 가시기 전에 적어도 일주일 전에 병원에 전화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검사 전에 콩팥 기능 검사 좀 할 수 있나요? 크레아티닌 검사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콩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으면 조영제를 안 쓰거나 다른 방법으로 검사를 할 수 있거든요. 아니면 조영제 양을 줄이거나 검사 전에 수액을 맞아서 콩팥을 보호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검사 받고 나서도요. 집에 가서 물 많이 드세요. 하루 이틀 동안은 평소보다 23컵 더 드시는 게 좋아요. 조영제가 빨리 빠져나가게요. 혹시 검사 받고 나서 소변량이 갑자기 줄어들거나 몸이 붓거나 너무 피곤하면 바로 병원에 연락하세요. 급성 콩팥 손상의 초기 증상일 수 있어요. 빨리 병원 가면 치료할 수 있어요. 네 번째, 혈압약은 정기적으로 점검하세요. 혈압약은 앞에 세 가지와 좀 달라요? 이건 먹어야 하는 약이에요. 고혈압을 그냥 두면 콩팥이 더 빨리 망가지니까요. 고혈압이 있으면 콩팥 안에 아주 작은 혈관들이 계속 높은 압력을 받아요. 그럼 그 혈관들이 터지거나 막히거나 해요. 그래서 콩팥이 점점 기능을 잃는 거예요. 그래서 혈압약은 오히려 콩팥을 보호하는 약이에요. 먹어야 해요. 그런데 혈압약도 종류가 정말 많아요. 어떤 약은 콩팥을 직접적으로 보호해주고 어떤 약은 그냥 혈압만 낮춰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콩팥 기능도 변하잖아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해요. 특히 여러 가지 혈압약을 함께 드시는 분들 주의하셔야 해요. 약이 두세 가지 섞이면 콩팥한테는 그만큼 일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약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도 있고요. 혈압약 드시는 분들 이렇게 해보세요. 마지막으로 혈압약을 바꾸거나 조절한 게 언제인가요? 3년 전? 5년 전? 아니면 처음 고혈압 진단받고 나서 한 번도 안 바꾸셨나요? 만약 3년 이상 같은 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다음에 병원 가실 때 의사 선생님께 여쭤보세요. 선생님, 제 나이도 있고 하니까 콩팥 상태 확인해서 혈압약 조절이 필요한지 봐주시겠어요? 그럼 의사 선생님이 콩팥 기능 검사하고 필요하면 약을 조절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게요. 혈압약 먹으면서 정기적으로 콩팥 기능 검사를 받으셔야 해요. 최소 1년에 한 번은요. 왜냐하면 혈압약을 먹어도 콩팥이 천천히 나빠질 수 있거든요. 그걸 빨리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자, 여기까지가 콩팥을 힘들게 하는 4가지 약물이었어요. 진통제, 항생제, 조영제, 혈압약. 이 약들 드실 때는 항상 콩팥을 생각하세요. 자, 여기까지 듣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선생님, 저는 아무 증상도 없는데요? 소변도 잘 나오고 붓지도 않고 괜찮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게 바로 콩팥병의 가장 무서운 점이에요. 증상이 없다는 게요. 콩팥은 능력의 80% 이상을 잃어도 별다른 증상이 없어요. 마치 오래된 집의 기둥이 속으로 썩어가는 것과 같아요.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요. 페인트도 깨끗하고 벽도 멀쩡해 보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무너져요. 왜냐하면 안에서 기둥이 다 썩어버렸거든요. 대한신장학회 통계를 보면요.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요. 투석 시작하시는 분들의 60% 이상이 저는 증상이 전혀 없었어요. 라고 말씀하신대요. 멀쩡히 잘 지내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숨이 차고 다리가 붓고 너무 피곤해서 병원 갔더니 이미 말기예요. 투석 준비하셔야 합니다 하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증상이 없다고 안심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증상이 없을 때 미리미리 검사를 받고 예방하는 게 중요해요.
지금 바로 체크해 보세요. 거울 앞에 서 보세요. 발목을 손가락으로 꾹 눌러 보세요. 5초 정도 세면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제 손가락을 떼보세요. 움푹 들어간 자국이 보이시나요? 그 자국이 금방 안 올라오나요? 10초가 지나도 여전히 움푹 들어가 있나요? 그럼 몸에 물이 차고 있다는 신호예요. 콩팥이 물을 제대로 못 빼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어떠세요? 평소보다 더 피곤하신가요? 아침에 눈 뜨기가 힘드신가요? 낮에도 자꾸 졸리신가요? 밤에 소변 보러 일어나는 횟수가 늘었나요? 예전에는 한 번도 안 일어났는데 요즘은 두세 번씩 일어나신다면? 화장실 갈 때 소변 한번 보세요. 거품이 평소보다 많이 나나요? 특히 그 거품이 5분, 10분이 지나도 안 없어지나요? 마치 맥주 거품처럼 계속 남아있나요?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면요. 정말로 이번 주 안에 동네 병원이라도 가서 소변검사 한번 받아보세요. 종이컵에 소변 받아서 주면 끝이에요. 검사비도 5,000원이면 돼요. 나중에 가지 뭐 하시면 안 돼요. 지금 가세요. 이번 주에요. 미루지 마세요. 이제 약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식탁 위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사실 약은 가끔 먹지만 음식은 매일 먹잖아요. 하루 3번씩요. 그래서 더 중요해요. 여러분 어제 저녁에 뭘 드셨어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라면, 짜장면 다 맛있죠? 저도 좋아해요. 한국 음식 진짜 맛있잖아요. 김치찌개에 뜨끈한 밥 한 그릇,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도네요. 그런데 이런 음식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바로 소금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금이 콩팥한테는 가장 무서운 적이에요. 집에서 김치 드실 때 김치 국물도 같이 드시나요? 찌개 국물에 밥 말아 드시나요? 라면 국물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드시나요? 그게 바로 문제예요.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하루 소금 섭취량이 얼마인지 아세요? 딱 커피 스푼 하나예요. 4~5g. 이게 얼마나 적은 양인지 아세요? 김치 한 조각에만 해도 1g이 들어가 있어요. 라면 한 봉지에는 50g이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평균 916g을 먹어요. 거의 2배죠? 어떤 분들은 15g까지 먹으신대요. 3배예요. 소금이 많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목이 마르죠. 그래서 물을 많이 마시게 돼요. 그럼 우리 콩팥은 그 많은 물과 소금을 다 걸러내야 해요. 콩팥이 평소보다 2배, 3배 일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말이죠. 처음엔 괜찮아요. 젊을 때는요. 콩팥도 튼튼하니까요. 그런데 60대, 70대 되면 콩팥도 늙어요. 힘이 약해져요. 그때부터는 그 많은 일이 버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소금이 많으면 혈압도 올라가요. 혈압이 올라가면 콩팥 안에 작은 혈관들이 손상돼요. 그럼 콩팥이 더 빨리 망가지는 거죠. 악순환이에요. 오늘 저녁 식사 준비하실 때요. 간장이나 소금을 평소보다 반만 넣어보세요. 맛없겠네 하실 거예요. 알아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그런데 다른 방법이 있어요. 다진 마늘을 조금 더 넣으세요. 마늘은 천연 조미료예요. 향도 좋고 맛도 살려줘요. 참기름을 한두 방울 떨어뜨리세요. 고소한 맛이 소금 맛을 대신해줘요. 통깨를 살짝 뿌리세요. 식감도 좋아지고 맛도 풍부해져요. 생강을 조금 갈아 넣으세요. 알싸한 맛이 입맛을 돋워줘요. 청양고추나 홍고추를 다져서 넣으세요. 매운맛이 짠맛을 대신해요. 처음엔 싱겁게 느껴지실 거예요. 당연해요. 혀가 짠맛에 익숙해져 있으니까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2주만 지나면 여러분 혀가 적응해요. 그때부터는 예전 음식이 너무 짜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게 이렇게 짰었어? 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김치찌개나 된장찌개 드실 때 국물은 조금만 드세요.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요. 국물 한 그릇에 소금이 23g이나 들어가 있어요. 국물만 안 드셔도 소금 섭취량이 반으로 줄어요. 라면 드실 때도요. 스프를 다 넣지 마세요. 반만 넣으세요. 그리고 국물은 남기세요. 라면 한 봉지에 소금이 55g 들어가 있어요. 하루 권장량을 한 끼에 다 먹는 거예요. 고기는 적당히만 드세요. 건강하려면 고기 많이 먹어야지. 힘내려면 단백질 챙겨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나이 드니까 근육 빠진다고 고기 열심히 드시는 분들 계세요. TV에서도 그렇게 말하고요. 나이 들수록 단백질 많이 먹어야 한다고요? 맞는 말이에요. 단백질은 중요해요. 근육을 만들고 면역력을 높이고 상처를 낫게 해요.
그런데요, 콩팥이 약한 분들한테는 고기가 독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고기를 먹으면 우리 몸에서 단백질을 분해해요. 그러면 요소, 크레아티닌 같은 찌꺼기가 나와요. 이걸 누가 치워야 할까요? 바로 콩팥이에요. 건강한 콩팥은 문제 없어요. 그 찌꺼기를 다 치워요. 그런데 이미 기능이 떨어진 콩팥은요, 그 찌꺼기를 다 못 치워요. 그럼 찌꺼기가 몸에 쌓이는 거죠. 그게 쌓이고 쌓이면 피가 탁해지고 온몸이 독해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피곤하고 입맛이 없고 구역질이 나고 결국엔 투석을 해야 하는 거예요. 적당한 양이 얼마일까요? 쉽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손바닥 한번 펴보세요. 엄지손가락 빼고요. 딱 그 정도 크기, 그 정도 두께의 고기나 생선이 한 끼 적정량이에요. 그것밖에 안 돼요? 하실 거예요. 알아요. 정말 적게 느껴지시죠? 고기 좋아하시는데 이렇게 줄이라니 서운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대신 두부를 곁들이세요. 두부 반모 정도요.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이라 콩팥한테 부담이 훨씬 덜해요. 그리고 영양도 충분해요. 계란도 좋아요? 하루에 한 개 정도요. 계란도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에요. 그리고 고기는 가급적 삶거나 찌세요. 구우면 맛있죠. 저도 압니다. 그런데 구울 때 나오는 그 탄 부분, 까맣게 탄 부분 있잖아요? 그게 콩팥한테 안 좋아요. 발암 물질도 있고요. 삶은 닭가슴살, 찐 생선, 수육 이런 식으로 조리하세요. 거기에 쌈채소 싸서 드시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아요. 채소는 물에 담갔다가 데쳐서 드세요. 바나나, 토마토, 오렌지, 시금치, 감자, 고구마. 다 건강에 좋다고 하는 음식들이죠? 맞아요? 건강한 사람한테는요. 그런데 콩팥이 약해진 분들한테는 이 음식들이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칼륨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칼륨은 우리 심장 박동을 조절하는 중요한 미네랄이에요. 정상적으로는 콩팥이 칼륨을 조절해요. 많으면 빼내고 적으면 보관하고요. 그런데 콩팥이 약하면 칼륨을 제대로 못 빼내요. 그럼 몸에 쌓여요. 칼륨이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해요. 심장 박동이 빨라지거나 느려지거나 건너뛰거나 해요. 심하면 심장이 멈출 수도 있어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럼 채소랑 과일을 아예 안 먹어야 하나요? 아니에요. 채소를 드실 때는 꼭 물에 담가 두세요. 최소 1시간, 가능하면 2시간요. 물을 채소 양의 10배 정도 넉넉히 부어서요. 그러면 칼륨이 물로 빠져나와요. 거의 절반 정도가요. 신기하죠? 칼륨은 물에 잘 녹는 성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데쳐서 드세요. 물 끓여서 채소 넣고 한번 데치세요. 데친 물은 버리고요. 왜냐하면 데친 물에 칼륨이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만 해도 칼륨 걱정을 반 이상 줄일 수 있어요. 감자나 고구마 드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껍질 벗기고 작게 썰어서 물에 담가 두세요. 12시간요. 그 다음에 삶아서 드시면 칼륨이 많이 줄어들어요. 과일은요. 통조림 과일이 생과일보다 칼륨이 적어요. 왜냐하면 통조림 만들 때 시럽에 칼륨이 빠져나가거든요. 시럽은 버리고 과일만 드세요. 햄, 소시지는 가급적 피하세요. 햄, 소시지, 통조림, 라면, 인스턴트 식품. 편하잖아요? 조리하기도 쉽고 금방 먹을 수 있고요.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은 이런 거 많이 드시죠. 그런데 이런 음식들에 인이라는 성분이 엄청 많아요. 식품 첨가물로 들어가는 인산염 말이에요. 인이 많으면 뭐가 문제냐면요. 첫째로 뼈가 약해져요. 칼슘이 빠져나가거든요. 골다공증이 생기고 골절 위험이 높아져요. 둘째로 혈관이 딱딱해져요. 혈관벽에 인이 쌓이면서 석회화가 돼요. 그럼 심장병, 뇌졸중 위험이 높아지죠. 셋째로 콩팥을 더 빨리 망가뜨려요. 장 볼 때 이렇게 하세요. 가공식품 사실 때 뒤에 성분표 한번 보세요. 작은 글씨로 쓰여 있어요. 인산염, 이산이인산, 삼인산, 폴리인산. 이런 이름 보이시나요? 그럼 그 제품은 선반에 다시 놓으세요. 좀 더 비싸더라도 성분이 단순한 제품을 고르세요. 무첨가, 천연 재료만 사용 이런 표시가 있는 제품이 좋아요. 그리고 가급적이면요. 가공식품 대신 직접 만들어 드세요. 햄 대신에 삶은 닭가슴살, 소시지 대신에 두부전, 라면 대신에 국수나 칼국수요. 처음엔 번거로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익숙해지면 괜찮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물은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해독하려면 물 많이 마셔야 한다면서요? 하루 2리터 8잔 마시라고요? TV에서 많이 나오죠. 연예인들도 그렇게 말하고요.
물 많이 마시면 피부도 좋아지고 건강해진다고요. 그런데 이게 모든 사람한테 다 맞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콩팥이 건강한 분들은 물 많이 드셔도 돼요. 오히려 좋아요. 노폐물도 잘 빠져나가고 혈액순환도 잘 되고요. 그런데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요. 물을 많이 마시면 몸이 그 물을 다 못 빼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얼굴이 붓고 다리가 붓고 손이 붓고 온몸이 부어요. 숨이 가요. 왜냐하면 폐에도 물이 차거든요. 심하면 응급실 가야 해요. 그래서 콩팥이 약하신 분들은 의사 선생님이 물 섭취량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루에 1리터만 드시라고 하기도 해요. 그럼 물을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이렇게 확인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실 때 소변 색깔을 보세요. 레모네이드처럼 연한 노란색이면 딱 좋아요. 적당히 수분이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진한 갈색이면 물이 부족한 거예요. 그럼 컵반 정도씩 더 드세요.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드세요. 반대로 거의 투명하게 맑으면 물을 너무 많이 드시는 거예요. 조금 줄이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물을 벌컥벌컥 한꺼번에 드시지 마세요. 콩팥이 갑자기 들어온 물을 처리하느라 힘들어해요. 조금씩 자주 드세요. 식사 30분 전에 반 컵, 식사 후 1시간 뒤에 반 컵, 이런 식으로요. 콩팥한테 그게 훨씬 편해요. 여기까지 들으시고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나는 해당 안 될 것 같은데? 나는 건강한데? 한번 체크해 볼까요? 이 중에 해당되는 거 손가락으로 하나씩 세어보세요. 혈압약 드시고 계신가요? 혈당이 높다는 소리 들어보셨나요? 65세 이상이신가요? 진통제를 2개월 이상 거의 매일 드신 적 있으신가요? 가족 중에 콩팥병으로 투석 받으신 분 계신가요? 요즘 부쩍 피곤하신가요? 밤에 소변 보러 2번 이상 일어나시나요? 이 중에 3개 이상 해당되신다면요. 콩팥 검사 한번 받아보세요. 검사는 어렵지 않아요. 정말 간단해요. 동네 병원 가서 콩팥 검사 받고 싶어요. 이 한마디만 하시면 돼요. 그럼 간호사 선생님이 피 조금 뽑고 종이컵 주면서 소변 받으시라고 할 거예요. 그게 다예요. 5분이면 끝나요. 검사비도 비싸지 않아요. 피검사 3,000원, 소변검사 2,000원, 합해서 5,000원 정도예요. 결과는 다음 날이면 나와요. 빠르면 당일에도 나오고요. 검사지를 받으시면 의사 선생님께 간단하게 물어보세요. 선생님, 제 콩팥 괜찮나요? 그럼 의사 선생님이 네, 정상입니다 하시거나 조금 주의하셔야겠어요 하실 거예요. 건강식품은 정말 조심하세요. 홈쇼핑에서 콩팥에 좋다는 건강식품 샀는데요. 먹어도 될까요?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아요. 특히 요즘 TV 보면 콩팥 좋아진다는 제품 광고 참 많이 나오잖아요. 투석 안 해도 된다. 콩팥 기능 회복, 신장 기능 개선, 이런 말 하면서요. 조심하셔야 해요. 건강기능식품은 약이 아니에요. 식품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임상시험 데이터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콩팥이 약한 분들한테 안전한지 제대로 검증된 게 거의 없어요. 더 큰 문제는요. 이런 제품들이 칼륨, 마그네슘, 인 같은 미네랄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한테는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콩팥이 약한 분들한테는 이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요. 여러분이 혈압약이나 당뇨약 드시고 계신다면요. 건강식품이 그 약들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요. 약 효과를 너무 강하게 만들어서 위험해지거나 반대로 약효를 떨어뜨려서 혈압이나 혈당이 조절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건강식품 사기 전에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첫째, 나한테 정말 이 영양소가 부족한가? 검사로 확인했나? 많은 분들이 몸에 좋다니까 하고 사시는데요. 정작 본인한테 부족한지는 모르세요. 혈액 검사 해보면 오히려 정상이거나 많은 경우도 있어요. 둘째, 의사 선생님께 여쭤봤나? 홈쇼핑 전화번호로 전화해서 상담원한테 물어보시는 건 소용없어요. 상담원은 판매원이에요. 의사가 아니에요. 셋째, 내가 먹는 다른 약과 문제 없나? 대부분의 건강식품은 약과 상호작용 가능성이 있어요. 이 세 가지에 명확하게 답할 수 없다면요. 그냥 사지 마세요. 그 돈으로 신선한 채소나 과일 사서 드시는 게 훨씬 나아요. 콩팥한테 휴식을 주는 게 어떤 건강식품보다 더 좋을 수 있어요. 조기 발견하면 희망이 있어요. 여기까지 듣고 나니까 무섭기도 하시죠? 내 콩팥도 혹시? 하는 불안감도 드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한 가지 정말 좋은 소식이 있어요. 콩팥병은 조기에 발견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어요. 아니, 경우에 따라서는 거의 멈출 수도 있어요.
심지어 일부는 좋아지기도 해요. 제가 실제로 상담한 환자분 이야기를 두 가지 해드릴게요. 첫 번째 분은 60대 초반 여성분이었어요.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콩팥 기능이 좀 떨어진 걸 발견했어요. 증상은 전혀 없으셨어요. 그냥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그분이 딱 세 가지만 바꾸셨어요. 소금을 반으로 줄이시고 고기는 손바닥만큼만 드시고 매일 30분씩 걸으셨어요. 그게 다예요. 1년 후에 다시 검사했더니 정상 범위로 돌아왔어요. 콩팥 기능이 좋아진 거예요. 두 번째 분은 70대 초반 남자분이셨어요. 당뇨가 있으셔서 정기적으로 병원 다니시는데 어느 날 의사 선생님이 콩팥이 조금 안 좋아지고 있어요 하시더래요. 그분도 식습관을 바꾸시고 혈당 관리를 더 철저히 하셨어요. 그리고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셨어요. 2년이 지난 지금도 콩팥이 더 나빠지지 않고 있어요. 이 두 분의 공통점이 뭘까요? 조기에 발견했다는 거예요.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발견해서 바로 관리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검사 얼마나 자주 받아야 할까요? 건강하신 분은 1년에 한 번 건강검진 받으실 때 콩팥 검사도 같이 하세요. 국가건강검진에도 포함되어 있어요. 고혈압이나 당뇨 있으신 분은 6개월에 한 번 검사 받으세요. 왜냐하면 고혈압과 당뇨는 콩팥을 빠르게 망가뜨리거든요. 자주 체크해야 해요. 콩팥 기능이 이미 떨어지신 분은 3개월에 한 번 검사 받으세요. 그리고 전문의 진료를 정기적으로 받으세요. 자,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오늘 밤부터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 냉장고에 있는 약 확인하기. 진통제, 소화제, 감기약 언제 산 건지 확인해 보세요. 2개월 넘게 먹고 있는 약 있으신가요? 있으면 이번 주 안에 병원 가서 검사 받으세요. 둘, 오늘 저녁 식사부터 소금 반만, 간장 한 숟가락 넣던 거 반만 넣으세요. 대신 마늘 다진 거 한 숟가락 더 넣으세요. 참기름 몇 방울 더 하고요. 셋, 내일 아침 소변 색깔 확인. 화장실 가서 소변 색깔 보세요. 너무 진하거나 거품이 많으면 메모해 두세요. 넷, 이번 주 안에 병원 예약. 마지막으로 피검사 받은 게 1년 넘었으면 이번 주 안에 동네 병원 예약하세요. 콩팥 검사 받고 싶어요. 이 한마디면 됩니다. 다섯, 물 마시는 습관 바꾸기. 아침, 점심, 저녁 식사 30분 전에 물 반 컵씩만 드세요. 한꺼번에 많이 드시지 마시고요. 조금씩 자주 드세요. 이 5가지요. 어렵지 않죠?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부담스러우니까요. 하나씩 천천히 바꿔가세요. 이번 주에는 소금 줄이기, 다음 주에는 물 조금씩 마시기,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 저는 40년 넘게 영양 상담을 해왔어요. 정말 수천 명의 분들을 만났죠. 건강하게 90세를 넘기신 분들도 계시고 안타깝게도 일찍 투석을 시작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의 차이가 뭐였을까요? 특별한 보약이 있었을까요? 비싼 건강식품을 드셨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작은 습관이었어요. 매일매일 조금씩 신경 쓰는 것, 소금 조금 덜 먹고 약 조심하고 1년에 한 번 검사받고 정말 그게 다였어요. 콩팥은 우리 몸의 정수기예요. 평생 하루도 쉬지 않고 피를 깨끗하게 해주는 고마운 기관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고마운 줄도 모르고 함부로 대해왔어요. 이제는 조금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콩팥도 우리가 조금만 챙겨주면 우리를 평생 지켜줄 거예요. 오늘 이 방송 들으시고 나서요. 댓글 하나만 남겨주실래요? 오늘부터 콩팥 지키기 시작합니다. 이 한 줄이면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이 직접 말로 하면 실천할 확률이 3배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다짐이 다른 분들에게도 용기가 돼요. 그리고 이 방송 주변 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특히 진통제 자주 드시는 분, 혈압 높으신 분들께요. 방송 하나가 누군가의 콩팥을 살릴 수 있어요. 진짜로요? 다음 방송에서는 콩팥을 살리는 운동법과 수면 습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운동하면 콩팥에 좋나요?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정답은 하는 방법에 따라 다르다예요. 어떤 운동이 좋고 어떤 운동은 피해야 하는지, 콩팥 상태에 따라 운동량을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지 다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수면도 중요해요. 밤에 자는 동안 콩팥이 회복을 하거든요.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콩팥이 회복할 시간이 없어요. 채널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여러분, 건강은 돈 주고 살 수 없어요. 하지만 지킬 수는 있어요.
오늘부터 시작하면 돼요. 콩팥이 아프지도 않고 말도 안 하지만요. 여러분이 조금만 신경 써주면 콩팥은 여러분을 평생 지켜줄 거예요. 70대, 80대까지 투석기에 묶여있지 않고 자유롭게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 밥도 해주고 친구들 만나서 웃고 떠들 수 있는 그런 삶. 그게 바로 여러분이 지금 작은 습관 하나 바꾸면 얻을 수 있는 미래예요. 저는 영양건강 전문가 이혜진이었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또 만나요.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이 방송의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적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치료나 약물 조절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신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미 콩팥 질환으로 치료 중이시거나 여러 가지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임의로 약을 끊거나 식단을 급격하게 바꾸지 마시고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건강은 천천히, 꾸준히 지켜가는 거예요.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 내일 하나씩 바꿔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